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어제 exemplary 그 예문을 읽었고, 그다음에 내려와서 보면 이상적이고 좀 아주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흠없다 이런 식으로 좋다는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 faultless 같은 건 그냥 보면 알겠지만, impeccable이 뒤에서 표제어인데, PECC 이거는 잘못이고, 그래서 잘못이 없다는 말이 되니까 연습을 좀 하셔서 impeccable 이렇게 연습해서 impeccable 잘못이 없고 굉장히 깨끗하고 좋다는 말이구나. 그다음에 commendable이라는 형용사는 동사 원형은 command인데 command의 뜻이 칭찬하다여서 칭찬받을 만하다는 게 이제 훌륭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또 above reproach나 beyond reproach라는 거는 비난 너머에 있으니까 비난 당하지 않을 만큼 훌륭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문. 자, 읽으면 Just because he has 3 doctoral degrees in biological sciences doesn't mean his theories are beyond reproach. 자, 이 문장에 특이한 지점이 있어요. 예, 주어가 just because 절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just that이라든지 that으로 가야지 되는데 이게 이유라는 생각 때문에 just because라고 관용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원어민들이 이렇게 툭 나온다는 걸 한번 그냥 볼 수 있는 문장이 돼. 일반적으로는 that을 써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because는 무슨 사절만 만드니까 부사절, 원칙적으로는 이유 부사절만 만드는데 지금 명사절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단어 친척에 면제하다 우리 어제 얘기했던 exempt와 명사형 exemption 이렇게 확인을 해두고 그 다음에 선점이라는 중요 명사가 preemption이라고 하는 거 먼저 취하는 거니까 쭉 내려오면 해방, 되찾음이라는 명사 redemption이라는 것도 EMPTIO에는 똑같이 유지된 채로 접두어만 바꾼 경우죠. 물론 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redeemable이라는 형용사는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형용사여야 하는데 돈으로 변상이 된다는 거예요. 쿠폰 같은 거. 자, 예문 읽어보면 This 25% off coupon is redeemable at all our stores only until July 30th. 해서 25% 할인 쿠폰인데 이것이 현금으로 교환 가능한 것이 모든 상점에서 그렇다 그러는 여기까지 좋았는데 항상 그 전제 조건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한이 언제라든지 또는 뭐 얼마 이상의 구매라든지 뭐 이런 조건으로 only until July 30th라고 됐습니다. 자, 그럼 84로 가서 쉬운 단어. 자, 소리는 expression이라는 말은 expression은 pulse 동그라미의 뜻이 drive, 몬다, 훅 몰아간다 라는 거를 공부해서 x가 붙었으니 밖으로 몰아가는 그 축출이라든지 퇴학이라든지 이런 말이 자, 여러분 연습하셔서 expression이구나. 어렵지 않다. 동의어는 removal이고 전치사는 빠져나가니까 of나 from을 쓰는 게 당연하겠다. 자, 예문 읽으면 the punishment for bringing any sort of weapon to school in the United States is immediate expulsion from that school district. 여기까지 해서 district의 뜻은 구역, 학교 구역 내로부터 바로 immediate expulsion 하니까 중간 없이라는 형용사 immediate 중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내보내겠다. 그 다음에 읽으면 at many schools in areas with high levels of crime and gang activity, metal detectors have been installed at the gates to check every student for weapons.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문장을 읽고 나서 주어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어떡해요. 주어는 읽을 때 바로 찾아야죠. 자, 주어 metal detectors 많은 명사들이 앞에 있으나 주어가 metal detectors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전치사가 없다. 자, 전치사 처음에 뭐 나오고 at, 그 다음 in, 그 다음 with 그리고 쭉 나온 다음에 전치사 없는 첫 번째 명사가 metal detectors다. 그러니까 읽을 때는 바로 주어는 찾아야죠. 항상. 그리고 동사 항상 찾고 그래서 금속 탐지기가 have been installed 설치되어 그다음에 문에 설치되었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무기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되었다라고 했고요. 여기 전치사 for는 check하고 같이 다녀요. 사람들이 체크를 할 때는 뭔가를 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check something, somebody, for something 이렇게 check과 for가 같이 다니는 걸 연결해 두고 그다음 동사 원형은 발음하시면
expel이 되겠죠? 펠로 들어가는 말은 다 명사형이 PULS로 바뀌게 돼요. 자, 그다음 내려와서 추방 어저께 banish fears 얘기 들었죠? 자, 발음하시면 banishing. 어제 dismissal 하다 얘기했고요. exile이라는 말을 공부해 주십시오. 자, 소리는 exile. exile 멋있는 말이잖아요. 망명이나 추방. 그 달라이라마 추방됐다, 망명한 상태다 이럴 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다음 ouster는 되게 쉽죠. 동그라미 뭐가 있으니까 out. 예문 읽으면 The people of Thailand demanded the ouster of their corrupt prime minister. 자, corrupt 어제 얘기했어요. 뜻, 부패한. 자, COR 동그라미의 뜻이 heart. 자, 마음, conscience 할 때 heart. 그다음 rupt의 뜻이 break. 여기까지 양심이 없는 사람이군요. 마음이 부서졌으니까요. 퇴원시킴 발음하시면 discharge. 동사도 되고요. 자, charge의 기본 뜻은 채워넣다. 이거 여러분이 외우면 참 좋을 텐데. charge가 채워넣다인데 뭐 이게 비용이란 뜻도 있고 또 책임이란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근데 기본은 채워넣다라는 걸 외우기에는 rechargeable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rechargeable? 배터리에 써 있어. 배터리에 rechargeable이라고 써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충전 가능하다고. 다시 채울 수 있다고. 채워진다고. 그래서 그걸 보면 rechargeable을 보면 charge가 기본적으로 붙는다는 것을 기억하기가 좋죠. 그래서 입원시키는 건 병원에 환자를 채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퇴원시키는 건 채워져 있던 환자를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발음이 discharge가 된다. 그리고 evacuation 꼭 공부할 단어다. 자, 동그라미 뭐가 있다. vacuum. 이걸 보면 vacuum이라는 명사가 생각나니까 evacuation은 비워라. vacuum 상태로 만들어라. 이런 말. 예문. 읽으면 The Coast Guard aided in the evacuation of citizens from the island as the devastating hurricane quickly approached. 아, 그냥 읽힌다? 무슨 말인지 바로 안다. The Coast Guard 해안경비단 다음 도왔다. 어디에서? In the evacuation of citizens from the island. 전치사 from이 나온 이유는 evacuation as 동반하는 상황. The devastating 동그라미 VAS에서 뭐가 생각난다? vacuum D에서 destroy devastating 피폐하게 하는. 자, 어제 어디서 했죠? 몇 페이지? 106. 106. Devastating firepower. 본문의 맨 마지막. 거기 위에 예문 있는데 맨 마지막에 두 단어. Devastating firepower. 찾았어요? 자, 다시 오시고. 단어 친척. 강요하다. compel. 명사형. compulsion. 형용사형. compulsory. 충동적이는 다른 얘기죠? 의무로 해야 된다는 것과 충동은. 자, 충동적이니 compulsive. 이 단어보다는 다음 줄의 충동적인 발음 impulsive를 많이 쓰지만 impulsive를 많이 쓰다가 또 쓰기 싫으면은 compulsive로 바꿔서 쓴다. 다음에 프로펠 알고 계시고 쫓아내다, 쫓아버리다라고 한 동사 repel, 저리 가 하면서 치워버린다는 거죠. 일종의 거절하다라는 동사 reject 나 마찬가지죠. reject 적어보세요. reject 동그라미가 throw예요. 그러면 뒤로 몰다거나 뒤로 던진다는 말이 비슷하기 마련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repulsive 하면 역겨운이고 repel이 잘 안 외워지시면 repellent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repellent의 뜻이 뭐라고요? 구충제. 이 구충제 뭔지 아시죠? 예. 구충제 뭔지 아시죠? 예. 굉장히 repulsive하네요. 다음, repeal은 많이 다르다는 거 알아야 되겠어요. repeal은 무효로 하다니까. 그리고 appeal하고 또 굉장히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겠어요. appeal의 AP와 repeal의 R는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예문.
자, 읽으면 Human rights organizations are pushing for the repeal of a new law enacted in Afghanistan.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자, push for라는 말이 drive죠. push for가 모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뭘 지지해서 몰고 있냐면 the repeal of a new law 해서 이 법을 좀 repeal하자. enact라는 중요 동사 표제요. 뜻, 제정. 자, 법을 제정해야 행동할 수 있죠? 여러분, 자, 칠판 보시고. enact라는 말에는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냐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싶을 때, 그냥 혼자 행동하면 돼요? 법을 만들고 행동해야 돼요? 법 만들고 행동해야지 맘대로 가서 막 때려버려.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뭘 단속하고 싶다. 얘가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법이 있는지 보고 해야지. 법이 없다면 법을 만들어 놓고 행동을 해야지. 가서 자의적으로 맘대로 해결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행동을 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된다고?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쵸? 예. 무슨 말이 있는데, enact라는 것을 설명하는 무슨 말이 있는데, 지금 그 단어가 한국말로 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사법고시 있잖아요. 사법고시에 이제 1000명이 작년까지는 1000명을 뽑았거든요. 2차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그러면 이제 시험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있어요. 1차는 사지선다 해가지고 푸는 문제고, 그 다음에 2차는 이렇게 서술형이에요. 막 많이 써야지 되고, 그 다음에 3차가 있어요. 3차 면접이거든요. 근데 면접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면접에서 탈락하면은 그냥 끝이 아니고, 이거 사람들 엄청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면접을 봐서 정신 상태가 괜찮아졌으면, 이제. 그러면은 내년에 봐서 이제 합격을 시켜요. 근데 면접을 보고 얘가 정신 상태가 진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탈락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통 1000명을 뽑으려 그러다가 한 3명 내지 많을 땐 5명 이런 사람들이 면접에서 탈락이 돼요. 근데 재작년인가 봐요. 그때 면접에서 많은 사람 탈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중에 몇 사람이 이런 거 그 면접관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길을 가다가 깡패를 만났다. 그래서 걔네가 너한테 시비를 건다. 그럼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면 이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경찰에 연락하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주먹을 그 자리에서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면접에서 탈락을 했대요. 그러니까 법보다 주먹이 앞서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여기에 써 있는 말이에요. enact요. 예. 행동을 하려면 먼저 법을 만들어 놓고 하라고. 자, 여러분, enacted라는 말이 행동하려면 법을 만들어야지 돼서 만들어진인데 법 제정된이고 in Afghanistan, which they claim 해서 그들이 주장을 하기로 여기서 그들은 Human Rights Organisations예요. 그래서 그 인권 단체들이 주장하기로 legalizes the rape of a wife. 자, 여러분, rape. RAP 동그라미의 뜻은 낚아챈다. 그냥 가져온 것도 아니고 확 낚아채버린다 라고 하는 단어 발음하시면 snatch 이란 뜻을 RAP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의 그 의사와 관계없이 이제 강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rape of a wife 하면 이제 부인이라 하더라도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by her husband 이런 것을 합법화하는 그런 법이 아프가니스탄이 워낙 이렇게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한 나라니까 그것을 합법화하는 법을 취소해달라, 폐지해달라. 그 폐지에 해당한 단어 repeal이라고. 잘 읽었죠? 한번 다시 소리 내죠. 자, 그러면 Human rights organizations are pushing for the repeal of a new law enacted in Afghanistan, which they claim legalizes the rape of a wife by her husband. 자, 뒤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pulse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맥박이라는 한국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똑같은 말입니다. 맥박하고. 게다가 이 말은 우리말은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소리 내시면 pulsate라고 하는 중요 동사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말로 제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게 한국말에 맥박치다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이게 pulsate이라는 말은 늘었다가 이제 우주가 팽창하고 있죠. 빅뱅 후에 팽창하고 있는데 가다 보면 줄어들고 수축할 거고 그 다음에 또 한참 지나가면 또 다시 팽창할 거고 다시 수축할 거고 이럴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늘었다면은 계속 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줄어들고 그다음 다시 올라가고 늘고 이런 식이 되겠죠. 예, 그런 걸 발음하시면 뭐라고 해요? pulsate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맥박치다 그렇게는 고동치다라든지 맥박한다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이런 과정을 펄세이트 한다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펄세이트 하잖아요. 이건 일종의 자, 발음하시면 evolution 같은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pulsation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항상 변화를 아주 잘 표현하는 말이어서. 자, 뒤로 가겠습니다. 중요한 단어. 자, 발음은 extinct. 자, extinct는 이게 잘 들여다보시면은 접두어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접두어를 2개 다른 걸로 바꾸면 중요한 단어 2개가 툭 남아요. 본능. 본능은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자, 발음. instinct. S가 살아나요. 그 다음에 두드러진. 이거 확 눈에 띄는. distinct. extinct, instinct, distinct라고 하는 3개 단어가 툭 나오는 좋은 어근이에요. 근데 이 어근이 원래 침, sting. sting이라는 말을 보면 곤충 뭐가 생각나세요? 벌. 예. 벌 꽁무니에 있는 그 sting. 그게 떠오르고 그걸로 탕 찔러가지고 뭔가 아주 날카롭고 자극적인 뭐 그런 것들을 몇 가지 표현하는데 좀 어려운 것이 원래 단어 가족을 보시면 동사 원형 발음하시면 extinguish는 화재를 진압하다. put out. 불을 끄다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put out이라 그러는데 그 out으로 x를 쓰기는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또 소화기를 발음하시면 extinguisher라 그래요. 그런데 멸종을 extinction이라고 하는 거는 불이 꺼졌어요? 무슨 불이 꺼졌어요? 멸종을 하면? 생명의 불이 꺼졌죠. 생명의 불이 꺼졌잖아요. 그게 extinction이잖아요. 맞죠? 네, 뭔가 좀 추상적인 내용을 추가하긴 해야 돼도 불이 꺼진 건 맞아요.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자, 사라진 발음하시면 vanished. 자, 그러면 vanished라는 말을 읽을 때 아까 우리 어제 두려움을 추방하라 발음 banish fears. 그래서 그 B하고 V가 얼마나 다른지를 잘 볼 수가 있는데 자, 어느 게 힘 있다. B 이게 힘 있고 V 이런 거는 V는 없어져 버리죠. 마치 스펠링에도 뜻이 있다고요. B라든지 P 이렇게 시작하는 건 되게 단단하고 그 다음에 뭐라든지 V라든지 이러면 약하고 발음을 할 때 그렇잖아요. 힘을 들이느냐 마느냐. 그래서 banish는 되게 단호하게 추방 나가라. vanish는 없어져 버린다는 말이 돼요. 물론 이제 vanish라는 동사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나타나다는 짠 나타나다 사라지다 appear와 disappear. 그래서 vanish를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vanish는 disappear다 이렇게 외우는 것이 더 물론 훨씬 더 낫죠. 자, inactive라는 말 물론 당연합니다. 예문할게요. 자, 읽죠? 하면 It is the task of the International Wildlife Preservation Commission to prevent endangered species from becoming extinct in order that future generations may enjoy the great diversity of human life, animal life, great diversity of animal life겠네요. 자, 자, 여러분 이 문장 이제 잘 읽히세요. 먼저 시작. It is the task 이렇게 시작하면 it은 뭐예요? 가져온 거 알죠? 자, 그러니까 it is the task라 그러면 뭐가 그 사람들의 임무일까라고 이제 진조를 기다려야 돼요. It is the task of the International Wildlife Preservation Commission 해가지고 위원회라는 걸 딱 갖고요. 되게 중요한 명사 preservation 자연보호라고 하는 발음은 preservation이고 이 단어가 어찌하여 자연보호란 뜻을 갖게 됐냐면 serve 동그라미의 뜻이 keep. 그럼 이제 to가 나오니까 이게 뭐겠구나. 진주어겠구나. 일단 prevent라는 동사의 구조가 prevent somebody from ing 이런 구조라는 걸 아니까 endangered species는 endangered가 좋은 단어예요. endangered. 멸종위기. 멸종위기에 놓은 종들이겠죠. species는 단수여도 복수여도 s를 쓰는데 지금은 복수겠죠. 그래서 from prevent 자, 복수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복수라고 증명할 수 있어요. 복수겠지. 뜻이 아마 복수일 것 같아. 이러지만 복수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 endangered 앞에 한정사가 없어요. 어떤 명사구에 한정사가 없다는 건 무슨 수 아님? 단수 아니라는 거죠. species는 종이니까 가사명사라는 걸 안다고요. 종이라는 건 구체적인 거니까.
자, 그다음 from becoming extinct 하고, 그다음 in order that이 무슨 뜻이라는 게 아주 분명해요. 몰랐어요? in order that 뭔지? in order to 뭔지 몰라요? 몰라요? in order that, 그냥 목적이 in order to는 거기서 나옵니다. 공통영어에, 자, 공통영어에 어디 나올 것 같아요? 여기 공통영어 공부 안 하신 분 번쩍. 공통영 안 하시면 보니까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지금 하셨는데, 그럼 안 하신 분들도 다 다른 데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어디에 나와야 되냐면은, 그 준동사를 설명하는 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준동사에서 투부정사가 뭐뭐하기 위하여라고도 해석하고, 뭐뭐하는 것이라고도 해석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뭐하기 위하여가 목적이잖아요. 그쵸? 그럼 목적을 표현한다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글자를 2개 더 쓴다고요. 그 글자가 in order to 아니면 so as to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말은 다 in order가 생략된 거라고 봐야지 돼요. 너무 많이 쓰니까 생략한 거고 in order to, so as to 이렇게 나오면 in order that, so as that도 마찬가지고 to하고 that하고는 굉장히 친해요. So in order that, 또 so as that 이렇게 되면은 그게 다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세요? 예. 그 공통영어의 준동사편 13장입니다. 13장의 세 번째 챕터를 보시면 그 책이 있으신 분들은 가서 확인해 보세요. 여기 보강 밴딩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투부정사를 보강하기 위해서 only to, just to, in order to 이렇게 쓴다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in order that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목적을 얘기하려는 거고 그 다음 읽어보시면 future generations may enjoy the great diversity of animal life에서 enjoy 다음에는 명사를 써서 이것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죠. 자, 내려오겠습니다. 자, 멸종한이란 말이 거기 보면 약간 헷갈리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첫 줄에 no longer existing 그 다음에 extan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extant라는 형용사가 멸종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extant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존재한다는 거예요. existing을 쓰거나 extant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얘기고요. 그 중간에 있는 slash는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extant가 이게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extant를 낳은 동사가 뭘 것 같으세요? exist예요. exist의 형용사형이 extant예요. 그렇게 좀 안 보이죠, 근데? 자, 여러분 칠판 보시고 앞으로 그래서 어디선가 extant라는 형용사가 나오면 이제 모르는 단어다 싶으실 테지만 접두어를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스턴트가 있잖아요. instant 맞죠? 또 constant 또 distant 이렇게 세 개의 말이 있죠. distant는 뭐예요? distance는 뭐예요? distance 거리. distant는 멀리 떨어진 far의 동의 distant. 그 다음에 constant는 계속되는 바뀌지 않는. instant는 순간. 이렇게 되는 네 개의 중요한 형용사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전부 다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서 있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존재하다 exist에서 왔으니까. 그리고 거기 바로 서 있는 instant 순간 항상 서 있는 con이라는 게 항상 같이 있다는 말이니까 distant 떨어져 서 있는 이렇게 돼서 자, 네 개의 형용사 자, 위에서부터 소개내면 extant 그다음 instant 또 constant distant 다 접두어의 강세가 있네요. 자, 그렇게 해서 약간 지금 이런 상태로 여러분 좀 헷갈릴 것 같은데 extant는 extinct의 완전 반대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모양이 좀 비슷하잖아. EXT하고 N 들어가고 T로 끝나는 게 비슷하죠? 원래 기원이 어딘가를 따지면은 안 헷갈리게 돼요. extinct는 어디에서 어떤 동사에서 기원한 거고, extinct는 동사가 뭐고, extinguish고, extant는 동사가 exist고. 그리고는 이제 발음을 잘해보세요. 강세가 다르잖아요. 멸종한 소리가 extinct고요. 그 다음 현존하는 extant고.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해보시고 자 그럼 내려와서 없어진이라는 형용사 gone 이건 그냥 형용사죠. gone, G-O-N-E, gone with the wind 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할 때 쓰는 말. 그 다음에 활동을 그친이란 말이 dormant 이건 꼭 알아야겠다. 자, D-O-R-M 동그라미 했듯이
잠이죠. sleep이죠. 그래서 기숙사를 dormitory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inert라는 말을 많이 모르실 텐데 inert는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 이유. 뉴턴의 관성 inertia 뒤에다 IA를 붙이면 관성이라는 말이 돼요. 관성의 특징은 뭐예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관성이란 움직이는 거다, 안 움직이는 거다. 뭐예요? 관성이란 뭐예요? 이렇게 관성이 있기 때문에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가 앞으로 갑자기 확 가면 자기 몸이 어떻게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관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러는 게 관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inert는 안 움직이는 이란 말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inertia하고 그다음 inert를 연결시키시고 또 latent이라는 말은 잘 안 외워지기 때문에 표제어 해놓고 표제어거든요. 그래서 표제어는 표시해놓고 이 말은 안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숨어 있어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LAT 동그라미가 제가 제스처를 자 여러분 저 보세요. latent이라는 단어를 보면 저는 제스처를 이렇게 취한다고요. 왜냐하면은 LAT가 carry 나르다거든요. LAT carry 그러면 여러분 carry라는 게 나르다라고 우리가 해석하죠. 그럼 자 보세요. carry라는 거 이렇게 나르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나르는 거예요? 나르는데 이걸 들고 이렇게 나르는 거냐고 아니면 자기가 품고 나르는 거냐고. 품고 나르는 거예요. carry는 거의 have나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있는다는 겁니다.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지고 다니니까 앞으로 나오진 않았죠. 튀어나오진 않았어요. 언젠간 나올 거죠. 그 말이 발음하시면 latent이에요. 그러니까 잠재의식이다. 잠재적으로 뭐가 있다. 잠복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올 것이다. 지금은 안 보인다. 이런 말이 발음하시면 latent이란 단어의 뜻인 거죠. 자, 좀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carry라는 동사에 대해서 뜻을 말씀드렸는데 carry가 이렇게 들고 가는 거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냐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좀 전에 더욱 좋은 예가 생각이 났었는데 bring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 bring이라는 동사는 나르다잖아요. bring도 나르고 가져오는 거죠. 근데 bring 다음에는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와 뒤에 꼭 장소가 나와야 돼요. 갖다가 어디다 전달을 해줬는지. bring이란 그야말로 갖다가 전달하고 위치를 옮기는 말이니까. 그런데 carry는 갖고 다니는 말이에요. 그래서 carry 다음에는 무엇을 갖고 다니는지만 말하면 되지 장소는 말하지 않습니다. Do you carry something? 갖고 다녀요? 이런 말이고요. 상점에 가서 Do you carry some product? 어떤 상품을 carry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뜻일까요? Do you carry cigarette?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예요? 담배 파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은 갖고 있지만 받아서 손님에게 날라주기도 하고 어쨌든 가지고 있다는 말을 carry로 쓴다고요. 그러니까 carry는 갖고 있다라는 말일 때가 되게 많다 하는 말이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도 안 믿기시면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자, 그러면 단어 친척에 가서 두 번째 줄에 그 구분하다라는 동사 정말 중요하죠. 자, 소리는 distinguish. 영어는 참 구분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좀 힘들어해요. 이런 거. 막 자꾸 구분하려고 그러는 거. 듣고 보면 참 맞다 싶은 구분들을 되게 해요. 눈이 밝은 거죠. 굉장히 선명하게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할 때 이런 단어가 중요하다는 걸 자꾸 받아들여야지. 그걸 받아들여 자꾸 우리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영어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distinguish에서 이게 또 옆에 보시면 형용사 소리 내시면 distinguished. 그리고 구분된이라는 말인데 그게 유명한이 돼요. 유명한 사람은 구분되는 거죠? 맞죠? 그쵸? 영어 선생님이 많아요. 그 중에서 유명한 선생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분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distinction이라는 말이 우월함이란 말이 되고, 반면 distinct라는 거는 그냥 뚜렷하다, 구분이 된다, 이지 훌륭하다는 뜻을 포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구분해야겠고, 그 다음에 stingy라는 말이 인색한, 째째하게 구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벌의 침이잖아요, 침. 콩알도 안 되네. 침으로 콕 찍으면은 거기 요만한 점밖에 안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뭔가 풍부함이 전혀 안 느껴지는 말이 sting이에요. 그래서 형용사 stingy라는 말이 그런 말이 됐겠구나. 뭐 좀 해달라 그럴 땐 점 꼭 찍고 가더라 이거죠. 예문 읽어보시면 The stingy host only offered his starving guests some stale crackers and a glass of water. 와 진짜 스틴지한 사람이네. 자, stingy host 그 인색한 그 주인이 only offered offer한 동사는
사형식으로 써요. 이건 이제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이제 offer somebody something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사형식으로 쓰는 동사에 대해서 이제 공통 영어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give는 사형식으로 쓴다. give somebody something 이런데 provide는 somebody with something 이렇게 말하자면 삼형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with를 끼워 넣는다. 그냥 somebody something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는 원어민도 있긴 있다. 하여튼 걔 잘못한 거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with를 넣어야지 된다. 그러면 give는 다 둘 다 주다인데 어떻게 다르냐? 얘는 이름절이다. 그래서 쉬운 말은 쉽게 하고 얘는 이음절이다. 어려운 말은 어렵게 제대로 전치사를 갖춰서 말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offer는 몇 음절이에요? 이음절이란 말이죠. offer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저 규칙을 따르지 않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말은 크게 여러분 말은 크게 이제 단어를 제가 공통 영어에서 독어 기원의 단어와 라틴 기원의 단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정말 큰 기준이에요. 그러면 독어 기원의 이 이름절 말들 쉽다 어렵다? 쉽다. 그 다음에 이음절 말들 라틴 기원 쉽다 어렵다? 어렵다. 자 그런데 어떻게 말하는 게 편하다? 쉽게 말하는 게 그게 편한 거다. 그러니까 경향은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틴 기원 말들 중에 변절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자. 이런 애들. 아, 기원이 너 라틴어였잖아. 그렇게 말하면. 그랬나? 이러면서.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서. 근데 이게 편하잖아. 이러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록 기원은 라틴어지만 너무너무 많이 쓰는 말들은 그러니까 이제 말을 사용할 때는 라틴인지 독어인지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나 편한 말이야. 그러면 나 편한 식으로 말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romise와 이게 사실 쉬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promise somebody something 이렇게 이음절로 되어 있어도 사형식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단어들을 보면 아, 이 단어들이 참 편하게 받아들여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좀 전에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문법을 보면 이렇게 좀 전에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보면 쉬운 말이니까 하는 문법과 어려운 말이니까 하는 문법이 있어요. 그 쉬운 말은 흔히 사용하니까 그에 맞는 문법이 있고 가끔 사용하니까 그에 맞는 문법이 있고 그 문법이 많이 다르게 된다는 거죠. 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1화가 공통영어 뒤에 보면은 영단어 에세이라고 해가지고 적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십시오. 공통영어를 안 보신 분들도 그냥 쭉 이렇게 읽으면 되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훨씬 좀 이렇게 단어들을 더 잘 만질 수가 있어요. 어저께 여러분하고 그거 했었죠. 설치하다라는 동사 2가지. 셋업하고 인스톨하고 그거 얘기했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셋업은 넓게 쓰는 독어 기원의 쉬운 말이고 인스톨은 딱 그런 기계적으로 설치하는 것에만 쓰고 아까 한번 나왔죠. 115페이지에 예문 중에 metal detectors have been installed 이러잖아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설치 딱 할 때 인스톨이라는 말을 쓴다고. 인스톨이라는 단어도 원래 세운다에서 왔어요. ST 동그라미의 뜻 stand. 자, 그러면 다시 원래 자리로 오셔서 좀 전에 그 스틴지 호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오퍼에서 잠깐 끊어졌는데 이 주인이 하도 스틴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he's starving guest에서 손님들이 이렇게 굶고 있는 지금 starving이잖아요. 여러분 starving 아시죠? 알아야 됩니다. starving에서 막 V를 빼고 막 별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굶고 있는 손님들에게 어떤 stale crackers하고 glass of water만 준 거예요. 뭐 밀크를 줘야 되거나 아니면 주스를 주거나 이랬으면 좋을 텐데 water를 준 거죠. 근데 그 앞에 stale이라는 형용사 아세요? 모르죠? stale. 예, stale도 재밌는 단어예요. stale은 어쨌든 좋다는 거겠어요? 안 좋다는 거겠어요? crackers 상태. 안 좋다죠. 어떻게 안 좋은 거냐면 STA 동그라미가 스탠드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크래커를 계속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자에 잘 포장하거나 랩으로 싸가지고 냉장고에 넣은 게 아니라 식탁 위에다 계속 놔뒀어. 그럼 어떻게 돼요? 크래커스가? 말라 삐들어지죠. 그게 영어로 발음하면 stale이에요. 특히나 빵 중에서도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잘 안 먹는데 되게 많이 먹는 빵이 있어요. 뭐냐면 핫케이크. 핫케이크 아시죠? 핫케이크.
그거 프라이팬 같은 데다가 반죽 이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빈대떡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훅 해가지고 따뜻할 때 먹으면 참 맛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놔두면 정말 맛이 없어지죠. 자, 그럴 때 쓰는 형용사 발음하시면 stale. 예. 자, 그 다음에 내려오면 스티그마라는 명사가 있는데 그것도 되게 좋은 말이에요. 스티그마 5.5명 이렇게 되는데 역시 침으로 꼭 하고 하얗고 깨끗한 데다가 가다가 침으로 꼭 점을 찍으면 그게 5.5명이 되는 거예요. stigmatize라는 명사는 들으면 아주 자극적이에요. 압불싸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마지막 줄에 그 자극하다라는 이 단어 참 좋죠. 발음하면 stimulate. 찌른다는 거죠. 예, 약간 이렇게 좀 아프게 만들어서 더욱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발하게 하는 것. 자, 옆으로 가서. 와, 중요한 단어. 발음은 illiterate. 아, 딱 보면 동그라미 리터가 있는데, 이 리터라는 글자를 보고 1.5리터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리터에서 뭘 생각해야 돼요? letter. 글자라는 말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문학을 뭐라 그러잖아요. literature 하잖아요. literature. A-T-U-R이 붙이잖아요. 그런 걸 거기 있네요. 여러분, 다들 친척의 literature. 자, 그러니까 litter는 글자의 letter. 그 다음에 illiterate이라는 말이 앞에 IL이 이제 글자를 읽고 쓸 줄 모른다는 거죠. 아주 불행한 일이죠. 자, 동의어. 읽어보시면, unable to read and write. 그 다음, ignorant. 무식한 문맹이. illiteracy가 우리나라 몇 프로쯤 돼요? 한국의 문맹률. 한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3%? 제가 듣기로 한 2%가 좀 안 된다는 걸로 들었어요. 2%가 좀 안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구 얘기했는데 한번 찍어보세요. 미국은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보세요. 10명 중에 몇 명이 읽고 쓰지 못할까? 우리나라 사람들 100명 중에 한 2명 된다는 거죠? 그렇게나 될까? 100명 중에 2명이 읽고 쓰지 못할까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 거의 98점 몇 프로 뭐 이러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미국은 한 30% 잡습니다. 예, 30% 잡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민자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못 배운 사람들 있는데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데 영어는 글자가 사실 어렵다고. 그래서 문맹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문법 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자, 그러면 이 단어 발음을 다시 해보시면 illiterate하다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뭐 그런 사람을 거의 못 보니까 중요한 말이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되게 심각한 문제일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문맹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죠? 한국 사람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죠? 미국도 의무교육이죠. 예. 여러분 모르세요?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그렇게 낮아요. 우리나라 문맹률 전 세계 최저일 겁니다. 자, 왜? 한글이 쉬워서죠. 예, 한글이 쉬워서 전 세계 제일 쉬운 글자죠. 예, 전 세계 제일 쉬운 글자입니다. 외국 사람들도 맘만 먹으면 일주일이면 다 읽어요. 뜻을 몰라서 그렇지. 자, 예문. 자, 읽어보시면요. 소리는 The illiterate person, the illiterate person is often wholly at the mercy of those who can read. 여기 되게 좀 자극적인 단어 표현이 나왔어요. 자,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이 나왔어요. At the mercy of. 자, at the mercy of라는 말을 보면, 아이코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저 사람의 자비에 달려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면 참 다행스러운데 저 사람이 마음 독하게 먹고 나쁜 짓 하려고 그러면 큰일 난 거죠. At the mercy of라는 말은. 완전히 저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잖아요. Who can read에서 those who can read. 읽을 수 있는 사람 손에 달려있어요. 굉장히 약한 사람이네요. The illiterate person은. 그쵸? 자, 그럼 the illiterate person은 수식하는 중요한 좋은 형용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취약하다. 자, 이 사람은 굉장히, 그러니까 at the mercy of라는 표현을 보면 그 주어가 굉장히 취약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 발음하시면 vulnerable. vulnerable이라는 말이 표제어거든요.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vulnerable하다 그러면 뭐뭐에 취약한 전치사 to랑 다닌다는 것까지 이렇게 미리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런 단어를 외울 때 이걸 딱 보고는 여기서 명사 소리 내보시면 virtue라는 명사가 있는데 virtue는 제가 이제 그림을 훅 그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virtual한 단어를 보면 머릿속에 그림이 훅 생기면 좋아요. 근데 참, 한번 해보죠. 예. 제가 뭘 그리나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이 정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뭐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갈매기 아니 좀 무섭게 그리고 싶었는데, 갈매기 아니고 독수리. 예, 그러면 독수리 다리가 더 길어서 막 이렇게 생긴 굉장히 무서운 독수리. 그런 걸 발음하시면 virtual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이 센 부리로 와가지고 뭐를 확 이렇게 상처를 주고 그러겠죠? 예, 그런 게 virtual와 vulnerable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vulnerable 사람이고, 그 다음에 those who can read 한 사람이 좀 부정적인 파워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since 소리 읽으시면 since he or she isn't able to read something official like a contract. 자, 그러면 official like a contract 밑줄 긋고요. 무슨 사죠? 형용사죠. something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thing이라는 말이 나오면 뒤에 있는 말의 수식을 들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contract 같은 그런 뭔가 something official, 뭔가 공식적인 걸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they must assume that 매우 중요한 동사 발음 assume 표제어고요. 추정하다. 자, 그럼 뭘 추정해야 되냐면 the person reading it to him or her. 그러면 the person이라고 할 때 the 때문에 설명을 해줄 거라고 기다려야 되죠. 그 다음에 reading 가로 열고 reading it to him or her까지가 the person 수식해요. 그러니까 읽을 줄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is reading it correctly 정확히 읽고 있다. 막 100만 원 써있는데 150만 원 이렇게 가짜로 읽지 않는다는 거를 그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If, 자, 읽으시면, if the reader is dishonest, they can say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than what's actually written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the illiterate. 자, 이용해 먹다라는 중요 표현, take advantage of. 뒤에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악용한다는 중요한 표현이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지점이죠. 공부할 게 참 많네요. 그래서 좋으시죠? 배울 게 많아서 좋죠? 이렇게 영양가가 풍부한 글을 읽으니까 좋죠? 예, 되게 영양가가 많은 음식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맛도 있으셔야 될 텐데. 자, 다시 읽을게요. 자, 소리 내면 The illiterate person is often wholly at the mercy of those who can read. Since he or she isn't able to read something official like a contract, they must assume that the person reading it to him or her is reading it correctly. If the reader is dishonest, they can say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than what is actually written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the illiterate.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명사형, 문맹이라고 하는 명사는 illiteracy. 예, 예문은 그렇죠. Illiteracy continues to be a major problem in developing nations에서 developing 개발도상 국가 애들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니까 글을 못 읽으니까 발전을 못 하죠. 교육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 거고. 단어 친구 내려오셔서 뭐 어렵지 않네요. 단친척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literal이라는 아주 중요한 형용사. 자, 발음 literal. 이거는 글자 그대로 추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의 뜻을 보니까 그것이 더욱 정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막 해석을 하면은 얘기가 포커스가 달라지죠. 예, 근데 그걸 글자 그대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게 파워드에서 하는 일이죠. 그런가요? 그렇죠. 글자 그대로 원래 무슨 뜻인가, 그래서 그것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가, 그렇게 보는 것이 literal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글자를 만들 때는 정확하게 그걸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해서 글자를 만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가장 정확한 뜻은 글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자, 그럼 예문해 볼게요. 읽으면 Most Bible scholars prefer to use literal translations of the ancient texts rather than paraphrased versions. 그러면 prefer라는 동사가 prefer라는 동사가 이제 선호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prefer A to B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to가 안 나오죠? 나온 거예요, to가? 아니에요. to use 이하는 A예요. 다시 자, 칠판 보시고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문법은 대부분 당연해요. 잘 생각해보면.
prefer A 단어도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렇겠구나 싶은 것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당연한 게 어딨어 다 외워야지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그러다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한 30%는 당연하네 그러다가 한 50% 당연하네 그러다 하면 할수록 한 70% 당연하네 80% 당연하네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prefer A to B 할 때 이 to를 쓰는 거는 이게 왜 당연하냐면 A를 선호해요. 근데 to에는 뭐뭐에 비해 라는 의미, 뭐뭐에 얘랑 한번 비교해봐라 이런 의미로 to를 쓰는 거예요. 다른 경우 어떨 때 그러냐면 compare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compare A 다음에 전치사 못 써요. compare A 비교면 with B, 비유면 to B 이런다고요. 뭔가 비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to를 쓰는 성향이 다른 데서도 흔히 보여요. 다 알다시피 senior 저 사람이 더 상급자다 to junior to superior to 뭐 이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우리 저번에 공부했던 자, 소리 읽어보시면 subservient 이거 했나요? subordinate 우리가 했던 거는 subordinate 이라는 건데 이 형용사가 서열상 밑에 있다 이러니까 주어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사람을 비교한 거죠? 주어하고 뒤에 나오는 사람 비교해가지고 이 사람 미칠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쵸? 이 subordinate이라는 말이 주니어나 같은 말이잖아요. 전치사 못 써요. to 그러잖아요. 뭔가 서열을 비교할 때 뭔가를 비교할 때 to를 자주 쓴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to를 쓴다는 것을 한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문장에서 to use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 이 to는 우리가 외운 그 to가 아니죠. A 자리에 쓴 거죠. 근데 A 자리에 이미 to를 써버렸기 때문에 뒤에다 또 to 쓰고 또 to 쓰고 막 계속 to만 쓴다? 그런데 안 그런다. 그런데 안 그런다. 절대 안 그런다. 영어는 같은 단어 절대 다시 안 쓰려고 그런다. 같은 스트럭처를 안 써요. ing를 한번 썼으면 또 ing 안 쓰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I am trying 그러면 이제 I am trying doing 이렇게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I am trying이라 그랬으면 to do를 하려고 그러죠. 계속 말을 다른 폼으로 바꾸어요. 그래서 여기 이미 to를 써버리면 뒤에다 to를 결코 안 씁니다. 그러면 이제 이 to를 안 쓰면은 그 대신에 뭘 쓴 거예요? rather than 그러니까 than이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To use literal translations of the ancient text 같은 말 다시 안 쓴다니까요. The ancient text 밑줄 긋고 사실은 위에 있는 뭐 그 고대의 텍스트가 뭐예요? 바이블이요. 그래서 같은 말인데도 글자는 자꾸 바꾼다. The ancient text의 글자 그대로의 번역을 더 선호한다. paraphrased versions에 비해 이거라기보다 이랬는데 여러분 versions 위에 있는 무슨 말의 동이요? paraphrase 표제어입니다. 바꿔 말하다, rephrase 다시 얘기하다는 건데 그럼 versions는 본문에는 무슨 말의 동의어일까요? translation. 진짜 열심히 말 바꾼다, 그쵸? obliterate. 자, 동그라미. litter. 글자를 다 지워버린다. 이랬는데, 그게 파괴하다라는 말이 돼요. 그럼 글자를 지우는 것과 파괴하는 것과 상관이 있죠. 예. 굉장히 기록 문화를 갖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기록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기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록을 없애면 그게 파괴돼 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문 읽을게요. 소리는 The town was completely obliterated by the missile attack. 자, 발음 missile. 자, 뒤로 갈게요. 자, 발음하시면 imply. 자, ply가 fold 접다고요. 안에다가 접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을 드러내지 않고 뭔가를 함의한다는 말이 된 거죠. 맞아요. 예.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쉬운 말로 바꿔보면 say indirectly나 hint라는 말이 되고 그것을 imply 했다는 말은 접을 때 저걸 안에다 품고 접었으면 포함한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involve란 말에 verb 동그라미 하시고 우리 전에 evolve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verb를 보면 뭐가 생각난다?
roar. 그래서 안에다 집어넣고 둘둘둘둘 감았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자, imply라는 단어는 그 단어 가족이 중요해요. 자, 내려와 보시면 그 함의 발음하시면 implication. 영어는 계속 그 의미가 뭐냐, 네가 무슨 함의를 갖고 있느냐, 뜻을 알려고 막 미친 듯이 뜻을 알려 그래요. 그러니까 implication이라는 명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방 딱 보면 무슨 말하는지 알죠. 서로들 아는 게 많으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서로 잘 모르니까 implication이 뭐냐면 이렇게 자꾸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 범죄의 연루됨이란 뜻이 있어요. 자, 플릭 동그라미의 뜻이 플릭의 뜻이 fold. 뭔가 접는다는 거는 숨길 게 있어서 접은 거죠? 범죄를 저지른 거죠? 너도 이리 와 이래가 안에 집어넣고 같이 접었죠? 너도 이리 와 해가지고 안에 집어넣고 같이 접었죠? 그러니까 걔가 연루된 거죠? 예,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런 의미로. implication이. 근데 범죄에 연루시키다라는 동사는 implicate라고 모양이 달라요. imply와 동사는 다릅니다. 동사는 함의하다는 발음하시면 imply, 범죄에 연루시키다는 implicate. 그 다음 implicit이라는 형용사가 자 여러분 봐요. implicit이 암묵적인이란 말 되겠죠. 그런데 암묵적인 게 확고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암묵적인 게 확고한 거예요? 밖으로 드러낸 게 확고한 거예요? 밖으로 드러난 게 확고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거하고 확고한 건 다르죠. 확실하다라는 건 드러난 것이고 확고한 건 내면적인 거죠. 맞죠? 그렇죠? 내면의 확실함, 내가 진짜로 믿음 그런 걸 발음하시면 implicit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이게 잘 볼 수 있는 두 가지 말이 있는데요. grammar 문법이 두 가지 문법이 있는데 explicit grammar하고 implicit grammar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문법에 대해 explicit grammar는 한국인들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미국인에 비해서. 근데 한국인들에게는 implicit grammar가 없기 때문에 grammatical한 sentence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인들이 explicit grammar 더 갖고 있다. 설명은 다 할 수 있어요. 주어고 동사고 대사이고 품사 뭐고 막 이런 설명은 막 우리가 해요. 그런데 그게 explicit 할 뿐 어떻지 않기 때문에 implicit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나오지는 않는 거죠. 그럼 이제 원어민들은 explicit한 그래머가 없어요. 설명을 못 해요. 그런데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는 거는 아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그래머를 가진 거예요? implicit grammar. 어느 게 더 센 거예요? implicit한 게 센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우리는 explicit grammar를 가진 것에 어쩔 수 없지. 그래야 되는 겁니까? 예? 외국인이니까 우리는 explicit grammar만 있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거기서 안주하면? 안주한다, 안 한다? 아니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explicit grammar가 자꾸 implicit한 것이 되도록 가져가야 되죠. 그러면 implicit grammar가 생기면 뭐가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많이 읽게 되고 또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자연스럽다고 듣고 그러다가 또 말하게 되고 또는 쓰게 되고 이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은 explicit 할 수밖에 없고 내국인은 implicit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기준이 전혀 아니고 말을 잘 하려면 결국 어때져야지 돼요. implicit 해져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단어 가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잘 보셨고 읽어보겠습니다. despite. 나가서 해보죠. despite the common phrase marital bliss라고 하는 흔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랬습니다. bliss는 여러분 잘 아시는 축복이라는 단어 bless에서 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스펠링이 이 I로 바뀌었어요. 그다음 marital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marriage가 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양이 좀 꽤 바뀌었지만 여전히도 조금은 남아있죠? marriage요. 그래서 결혼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phrase는 말, 어떤 표현이 있지만 marriage doesn't imply happiness. 맞지요? 아닙니까? 예? marriage does imply happiness입니까? 예? doesn't does예요. 안 해봤어도 봤잖아요. 자기가 해보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 봤잖아요. 자, doesn't입니까? doesn'입니까? doesn'이죠?
doesn't이잖아요. 그쵸? 예, fact잖아요. doesn't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doesn't imply라는 말이 행복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자동 행복은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결혼한 사람 다 자동 행복하진 않잖아요. those, 자, 소리 읽으시면 those people who are unhappy before marriage. 자, 그래서 결혼 전에 불행했던 사람들은 tend to be even less happy. 결혼하고서 심지어 덜 행복해진다고요. After marriage. 반면에 while 세모하고 those who are already happy. 원래 행복했던 사람들 tend to be even happier once married. 그래서 일단 결혼하면 once they are married. 결혼하고 나면 더 행복해진다 이거죠. 심지어 더 행복해진다. 상당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행복해야 돼요. 결혼하면 행복할 텐데 뭐 이러는 거. 여자친구가 생기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지. 그런 사람한테 여자친구가 안 생겨요. 그런 사람한테 여자친구가 안 생겨요. 먼저 잘 살아 여자친구가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암시하다. 자, 발음해보시면요. insinuate. insinuate. sinu라는 스펠링이 curve, 빙 돈다라는 말인 건 저번에 sinus, inhaler. 여러분 생각나요? 그 축농증 치료제 발음하시면 sinus inhaler. inhaler. 자, 그래서 insinuate 그때 봤던 넌지시 암시하다. 기분 나쁜 말이죠. 자, 예문 읽을게요. 소리는 he insinuated that I was responsible for the company's losses. 에서 이 손실에 내 책임이다라는 말을 직접 하지도 않고 말이야. 기분 나쁘게 그러더라. 그다음 entail이라는 단어 사실 좋은 단어입니다. 노력하십시오. entail은 수반하다라고 외우고 필요로 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involve하고 동의어로 얘기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영 씹히지 않는 것 같으면 영 소화가 안 되면 인을 끊은 다음에 세부사항이 디테일이잖아요. 소매하다가 리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테일이란 스펠링이 컷, 싹둑, 테일러, 재단사 거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인이 붙이고 나면 너무 짧게 잘랐기 때문에 부족하고 그래서 그것을 필요로 하게 한다. 그런 말로 이게 자꾸 그 다음 노력을 해주세요. 일단 스펠링은 우리한테 좀 익숙한데 뜻이 안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수반하다 노력하고 예문 읽을게요. 소리 내면 Raising a family entails shouldering an immense amount of responsibility. 자, immense라는 중요한 형용사가 엄청 많다는 거죠. So enormous amount of responsibility에서 가족을 하나 끌어올리는 거, 가족을 이렇게 부양하고 그러는 것은 shoulder, 어깨에 지는 것이다. 그것을 포함한다. 뭘 지냐면 엄청난 양의 책임을 어깨에 지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된 거죠? 예.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죠.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단어 친척. 복잡한 발음하시면 complicated. 다음에 complication이라는 명사가 더 일을 막 꼬이게 하는 것. 그래서 합병증. 내가 합병증이 영어로 뭔지 알게 되다니. 아싸. 자, 합병증이 영어로 complication이구나. 자, 그 다음에 공모. 함께 모여서 나쁜 일을 막 꾸며. 그러는 건 발음이 complicity. 근데 complexion이라는 명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울 수 없으면 더 중요하거나 쉬운 것부터. 그래서 complication과 complexity부터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안색이나 피부색을 complexion, 피부를 complexion이라고 하는 거는 피부는 접혀 있죠? 피부가 촘촘하게 접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촘촘하지 못하고 헐렁해지면은, 모공이 뭐 어쩌고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차곡차곡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것을 발음하시면 complexion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내려오면 apply라는 동사가 또 엄청 중요한 동사여서 AP는 전치사로 바꾸면 to니까 그쪽으로 해서 지원하다가 신청서 발음은 application, 지원자, applicant, 그 다음에 가전제품이 appliance, 집에서 흔히 쓰는 가전제품. 이거는 apply에 지원하다 말고 적용하다, 응용하다 라는 뜻이 있어서 순수과학을 응용하여 appliance가 나온다고 그렇게 만든 말이고요. 나머진 다음에. 자, 옆으로 가서. 자, 발음은 repose. impose군요. 자, 그럼 impose는, 자, 칠판 보시고. 자, 이렇게 접두어를 또 막 바꾸면 굉장히 많은 단어가 나온다. 자, 해보죠. propose. 제안, 또. expose. 노출. 또 compose 구성하다 또 purpose 주로 명사로 쓰죠 목적 다음
그쵸? oppose. 반대하다. 또 suppose. 추정하다. 배치하다. 배치. 배치하다, 처분하다. dispose. 그 다음에 면직시키다. 퇴위시키다. 왕을 퇴위시켜. D. 휴식. re. 위치 바꾼다. trans. 예. 다 나왔어요. 그쵸? 둘, 넷, 여섯, 여덟, 열, 하나. 그리고 이 단어들의 변형. 예? 그러니까 정말 많은 단어를 만드는 포즈의 뜻, 놓다. 그래서 위치라는 명사, 위치가 영어로 뭐예요? position. 그쵸? 포즈를 좀 취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몸을 잘 놓아보세요.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impose. 여기서는 im은 전치사 on을 대신해요. 그래서 이것을 부과하는데, 대체로 무엇을 부과할 때, 무엇은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제가 뭘 부과하겠습니다. 그럼 딱 들은 기분이? 예, 안 좋죠. 그죠? 예. 뭐 벌금이라든지 뭐 딱 그런 걸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이걸 불가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라고 얘기할 때 여기다 to를 쓴다 아니다? 아니다. to를 쓰면 안 받아버린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to가 아니라 얻는다 라고 한 전치사 on을 쓰는데 이 on은 IM의 영향, IM에서 이미 표현이 되어 있는 거다. 자, 세금을 징수하다는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자, 발음. levy. 예, levy. 근데 이 단어는 impose하고는 좀 달라요. 자, impose는, 저 보세요. impose는 세금을 부과한 거죠. 근데 levy는 세금을, 부과된 세금을 이렇게 집어들어서 자기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LEV 동그라미, lift. lift에서 f하고 v하고 호환되는 거 아시죠? 리프트와 레브가 그래서 같은 어근이라는 걸 좀 흔적을 보이고 있는데, LEV가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건, 그래서 승강기를 elevator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레비가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force, 강요하다거나, take advantage of에서 뭘 부당하게 뭐 이용하다거나, 이런 아주 좀 이렇게 강제적인 말이 됐어요. 자, 예문 할게요. 읽으면, the bank imposed a new finance charge on all accounts that are inactive for more than 1 month. 그래서 특이하게도 은행이 새로운 financial charge에서 여기서 charge는 부가액이죠. 돈. 부가액을 모든 계좌에 부과했는데 그 계좌들이 inactive에서 통장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1년 이상, 한 달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은 거기다가 뭔가 financial charge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일이죠. 특이한 일이죠. 그렇죠?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죠.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소리를 읽으면, they hoped that this would encourage their customers to use their accounts more regularly. 자, they hope 다음에 대시 빠진 거죠. 그래서 뭘 바랬냐면은, 이것이 그들의 고객들을 격려하여 그들의 계좌 통장들을 보다 규칙적으로 사용하게 격려하기를 바랬으나, but many simply transferred their funds to other banks. 해서, 그냥 다른 통장 쓰면 되지?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아마도 이제 이런 사정일 거예요. 미국은 원래 은행가가요. 한참 전 얘기지만 1940년, 50년 그런 전에는 은행에서 일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가요?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변호사다. 그러면 그러세요? 뭐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랬었죠. 판사다, 검사다 이러면 그렇대.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구나 이러잖아요. 별로 이렇게 직책에 대한 의사나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막 대단하다 이랬는데 지금은 그 자체로 대단하게 생각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바뀌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은행가다 그러면 와 막 옛날에 이랬었다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기 때문에 부과를 하면 그래도 이 통장을 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뀌었다고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일한다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뭐 해라 그러면 싫어 딴 데서 하지 이렇게 되는
예. 증권도 그렇죠, 증권. 옛날에는 증권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증권 거래를 한다 그래도 이제 그 사람 돈 많은 사람일 거고, 그다음에 증권 그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또 대우도 많이 받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새는 뭐 인터넷으로 하지 온라인으로 펀드 매니저 별 필요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위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 모르는 은행의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내려오셔서 크고 인상적인 위압적인 발음하시면 imposing 위압적인 이런 말이죠. 자, 예문 읽으시면 the founder's imposing presence at the staff meeting made everyone nervous. 에서 founder 설립자 예, 꼭 알아야 될 말. 자, founder는 파운데이션을 놓은 사람이죠. 예, 파운데이션을 놓은 사람이니까 파운더라 하죠. 자, 그 사람의 imposing presence at the staff meeting,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nervous하게 만들었다 알겠고요. 레비 예문할게요. The public 하시면 the public was angered by a new tax levied on gasoline. levied on. 자, 그 다음에 우겨 넣는다 라는 말, 재밌는 말 나왔어요. 자, 우겨 넣을 땐 주먹으로 막 밀어 넣었나 봐요. 자, 주먹이 fist, 우겨 넣다 foist. 예문 잘 읽으시면 extra work was foisted on us. was imposed on us인데 imposed라고 말하면 너무 얘기가 굉장히 official하게 들리니까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 이게 막 우겨 넣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이제 foist고 역시 전치사 on. At the last minute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extra work이 다시 온 거예요. 다음에 because 이유가 뭐냐면 our manager had misjudged the amount of time needed to complete the project. 해서 이제 그 사람 잘못입니다. 자, 그다음 옆으로 가셔서 pose 들어가는 말. 예, compose가 이제 잘 놓는다 이래가지고 진정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침착한 사람 성격을 흔히 침착하다라고 하는 가장 흔한 형용사가 composed예요. 예. 잘 구성이 되어 있다. 뭐 굉장히 좋아하거나 굉장히 슬퍼하거나 잘 안 그런다. 자, 그럼 좀 무덤덤한이란 말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공부한? impassive. 자, 소리가요? impassive.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마음의 평정 발음하시면 composure.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처분 가능한, 즉, 일회용품 발음이 disposable. 얼마 전에 얘기한 적 있었나요, 여러분? 이해 안 했어요. 다른 수업에서 한참 설명했는데. disposable이 일회용품이에요. 네, 나중에 설명할게요. disposable은 나중에 표제로 나오니까. 그리고, 아까 다 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89. 아, 정말 중요한 단어죠. 발음하시면 inherent. 자, inherent 하기도 하고 inherent 하기도 하고 inherent. 정말 많이 쓰는 좋은 단어예요. HER 동그라미의 뜻이 stick 붙어 있다. 그 안에 붙어 있다. 떼어낼 수가 없다. 원래 타고날 때 그렇게 생긴 거다. 자, 타고난 거다. 발음이 inborn. 전치사 in. 당연히 자, 예문 읽으시면 In a democratic society, it is essential that individuals and groups have the inherent right to express themselves in a non-violent manner. 그렇죠. violent 해서는 안 되죠. 근데 non-violent manner로 express themselves 할 수 있어야 돼요. Since the desire for personal expression is naturally in every person. 자, 여기까지. desire 전치사 for 아, 이거 재밌네요. 그러니까 디자이어는 원래 이제 동사로는 잘 안 씁니다, 요새는. 그런데 만약에 디자이어가 동사로 쓴다 그러면 나는 이것을 요구한다 하면은 전치사 안 쓰거든요. 나 desire something 이렇게 쓰고 잘 안 쓰지만 쓰려면은 something 없이 전치사 없이 something이라고 해요. 그런데 의미상은 바란다는 거니까 그게 동사가 명사가 될 때는 for가 살아나죠. 그렇죠? 마찬가지가 influence라는 동사가 원래 타동사이기 때문에 무엇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할 때 여기다가 오늘 안 쓰죠. 그런데 이게 동사가 되면은 명사가 되면 오늘 쓰죠. 자, 뭐가 재밌다 그러는 거냐면 어떤 동사의 의미를 보면 욕구한다니까 욕구하다에는 전치사 뭐가 어울려요? for가 어울리죠. 바라는 거니까. 그런데 그 동사가 타동사, 즉 대상을 바로 빡 잡으려고 한 동사니까 전치사를 안 썼다가도 명사가 되면 그 의미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렇죠? 예, approach란 동사가 접근하다니까 의미상 전치사 뭐가 필요해요? to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approach는 타동사, 즉 대상을 빨리 빡 잡으려고 한 동사니까 to를 쓰지 않지만 그게 명사가 되면 의미가
살아나는 거고, 컨택도 타동사 with를 안 쓰지만 의미상 with가 있기 때문에 명사가 되면 with가 살아나죠. 그렇죠? 예, 그 의미는 이런저런 이유에서 숨어 있다가도 튀어나오는 게 의미예요. 자, 그러면 desire for personal expression, 개인적인 표현에 대한 욕구가 is naturally in every person 해서 in every person 밑줄 긋고요. 이걸 우리가 보어로 보자고요. 비동사 다음에 모든 사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때 모든 사람 안에라는 말은 굉장히 필수적이잖아요, 내용상. 됐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It is wrong to forcibly oppress such urges 해서 그러한 urge, 여러분 전에 우리 표제어로 공부했습니다. urge 명사로 쓰이면 충동. 그러한 충동, 즉 위에 있는 무슨 말의 동이요? desire. 그런 것을 oppress, 표제어로 봤습니다. 뜻. 억압. 중국이 티벳을 억압하는 것처럼 강제로 억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So long as they do not harm others. 자, so long as 무슨 뜻? 뭐뭐인 한. 자, so long as의 so 대신에 뭐로 바꾸기도 하고요. as, 그 다음에 long 대신에 far, as far as 이렇게 한다. 참 공부거리가 많네요. 자, 그러면 타고난의 첫 번째, inherent하고 innate는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inherent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건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붙어 있다는 거고요. inborn이나 innate은 그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거죠. 좀 다르죠? inherent이라는 건 어쨌든 내재적으로 있다는 거고, innate은 NAT 동그라미의 뜻이 to be born, 완전 태어난다는 거니까 타고났다는 말이니까 조금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자, innate이 좋은 단어, 이것도 표제어인데 NAT를 보면 태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보기에? 안 그래요? 자연, nature. 우리가 태어난 우리의 국가, nation. 그 다음에 ingrained. 아, 여러분 built-in 이런 건 아십니까? 외우십시오. built-in 내장된 기계에 맨날 쓰는 거니까. these days all new laptop computers. 랩탑 컴퓨터스 우리 노트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랩이 뭐예요? 사실 이게 튀어나온 무릎이라기보다는 무릎 위에 약간 허벅지 윗부분을 랩이라 하는 거죠. 무릎은 영어로 뭐라고 하니까 knee, K-N-E-E. 이 부위가 다르긴 하죠. 자, 여러분 랩탑 하면은 그 무릎 위쪽에 거기다 얹어놓고 한다고 해서 우리 노트북 그 랩탑 컴퓨터스가 have built-in DVD players에서 내장된이라는 말 요거 이런 거 쉽잖아요. 그러니까 확 공부해 주시고 ingrained는 동그라미 뭐가 있고 grain 그러니까 씨앗은 박는 거죠. 씨앗은 먹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먹으세요. 바꿔서 키운 다음에. 그래서 씨앗처럼 박힌 이런 말이 된 거고 그 다음에 congenital 자 소리 congenital 자 선천적인이라는 말로 이게 표제어인 것 같기도 한데요. GN 동그라미가 birth라는 건 우리 유전자가 gene이니까 잘 알고요. intrinsic 굉장히 좋은 형용사입니다. 자 소리가 intrinsic 그러니까 내재적이고 고유하고 필수적이다 이런 말이 되죠. 근데 intrinsic이라는 말을 쓴 나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할 때, 사람들이 노력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모티베이션이죠. 자, 모티베이션 뜻 뭐예요? 동기. 예, 동기부여. 모티베이션. 그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 뭐가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가, 뭐가 이 사람이 수업에 오게 하는가, 이 사람이 뭐가 이것을 예습하거나 복습하게 하는가 하는 것이 동기인데,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intrinsic motivation과, 자, 소리 내시면, extrinsic motivation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motivation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intrinsic motivation은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extrinsic은 뭐를 해야 해서 하는 거예요. 점수를 내야 돼서 하는 거예요. 예. 공부할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공부를 왜 해요? 공부하는 게 재밌어서 공부를 하는가? 아니면은 평균 85점, 평균 87점, 평균 90점, 반에서 몇 등, 이런 목표 때문에 하는가? 그게 다르죠, 그쵸? 그쵸? 예, 그러면은 평균 몇 점, 이거, 반에서 몇 등, 이게 무슨 모티베이션이에요? 공부를 할 때 이게 나를 이걸 해야 되니까라는 건. extrinsic motivation이에요. 공부 자체가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extrinsic motivation이 굉장히 intrinsic motivation을 그 약화시키죠. 하면서 재미가 있질 않고 저걸 해야 되니까 아이고 힘들어도 해야지. 저걸 해야 되니까 아이고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부하는 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좋은 일이잖아요. 공부 자체가 좋은 일이잖아요. 힘들죠. 사람 발전하려면 힘들죠. 아픈 만큼 성숙한 건 아니죠. 예. 노력 안 하고서 힘들이지 않고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힘이 들죠. 노는 거랑은 다르죠. 그렇지만 그게 정말 의미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가 튼튼해진다는 걸 알고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기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힘이 있으면 나중에 뭐라도 할 수 있죠. 그런 힘이 진짜 힘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말이 제가 진짜 믿는 바예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하는 이유는 intrinsic motivation을 키우려는 게 진짜 큰 이유예요. 공부를 하는 extrinsic motivation, 목표는 대체로 달성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intrinsic motivation이 계속 발달을 하면은 뭐든지 이룰 수 있는 거고요. extrinsic motivation을 이렇게 잡아놓고 가면 그거 이제 힘들어요. 재미로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잘한다고요? 좋아서 하는 사람 제일 잘한다. 좋아서 하면 누구도 못 쫓아간다고. 근데 공부는 충분히 재밌어. 좋아서 할 만한 일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그럴 때 쓰는 형용사예요. 발음하시면 intrinsic이에요. 자, 그럼 옆으로 가셔서 어디에 붙이다 발음하시면 adhere. 자, 그럼 접착력이 있는 접착제 발음하시면 adhesive. 그리고 추종자는 발음하면 adherent. 에서 구분을 해야겠다. 자, 옆으로 갈게요. 자, 90번의 발음은 innocent. 자, innocent은 NOC라는 스펠링이 harm, 해롭다는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OC가 들어가는 말은 다 안 좋은 말인 거죠. 근데 in이 또 부정어로 들어갔기 때문에 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죠. 자, 동의 읽어보시면 guiltless of, 전치사 of로 쓰는구나. 죄가 있다 할 때도 of 쓰거든요. guilty of. 근데 guiltless 해도 무엇에 대해 죄가 있다, 무엇에 대해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에 대해라는 말을 유지하는군요. 그 다음에 무해한, 쉽게 말하면, 자, 소리 내면, harmless. 그러니까 harmless는 독어 기원, innocent는 라틴 기원. 상황에 따라서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harmless 하다 그러고, 어디 법정에서 얘기할 때는 innocent 하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virtuous, 멋있는 말이네요. 자, virtue의 뜻, 덕이요, 덕. 미덕. 예. 그래서 그런 덕이 있는 순수하고 모범적이고 그런 그다음에 naive하다는 말도 돼요. 어린아이처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처럼 물정을 모른다는 말도 되죠. 아까 타고난이란 말 NA 쓴 단어 뭐 있었냐면 innate. 자, 예문 읽을게요. 소리 내면 In the French legal system, all the evidence is written down before the trial. 네, 프랑스는 모든 증거가 이제 written down, 그래서 down이 들어가죠. 써진다. 그다음에 before the trial, trial의 뜻 재판. 그다음 which is sought to lessen the risk of sending. 자, 이 위험을 줄인다고 말해집니다. 어떤 위험이냐면 sending an innocent person to trial. 그래서 이 사람을 재판에 보낼 그런 이제 위험이 떨어지는 거죠. France also allowed capital punishment in 1981에서 자, capital punishment의 뜻 사형. 자, 왜냐하면 CAP의 뜻이 head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려와서 하나 친구 볼게요. 세 번째 줄에 법을 준수하는 이란 말이 나와요. 자, 발음 law abiding. 자, 이 abide란 동사가 법을 준수하다로 정말 중요한 말이니까 abide by 해가지고 공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해한의 innocuous. 자, 소리가 innocuous. 이 발음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innocuous? 안 멋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되게 멋있어하는 이유는 그 톰 행스 아세요? 톰 행스? 톰 행스가 옛날에 덴젤 워싱턴 아세요? 덴젤 워싱턴 두 사람 다 되게 멋있는 배우들이죠. 둘이 같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영화에서 변호사로 나왔어요. 근데 첫 장면이 두 변호사가 법정에 앉아가지고 법정 공방을 하는데 하얀 가루를 이렇게 들고 이게 innocuous하다는 얘기예요? innocuous하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자꾸 말을 한 거예요, 톰 행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도대체 innocuous한데 무슨 말이요?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웹스터 1327페이지를 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웹스터 사전 1327페이지를 보면 innocuous의 뜻이 뭔지가 나옵니다. 이런 말로 처음 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단어의 뜻 가지고 말장난을 치는 게 첫 장면 되게 멋있었던 거죠. 발음은 innocuous. 그 화학 물질이 innocuous 하냐 하지 않느냐 그런 걸로 얘기 시작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내려와서 동그라미 3번에 다시 한번 흠없는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자, 발음은 impeccable. 자, 그럼 또 한번 PCC에다가 sin 이렇게 적어서 다지고, 그리고 unimpeachable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원래 거기 탄핵하다라는 중요한 동사 impeach가 있는 거예요. 복숭아가 무슨 죄야?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런데 그렇긴 한데 어쨌든 impeach라는 말이 그런 탄핵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wholesome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건강에 좋다라는 말인 거. 자, 옆으로 갈게요. 자, 소위 내면 we need to eat good wholesome food to stay healthy. 자, stay 몇 형식 동사? 이 형식. 자, 순진한이라는 말에 거기 virtuous가 나오는데 righteous, virtuous 이런 말도 다 참 좋은데요. righteous 찾으셨어요? righteous? 발음은 그렇게 righteous가 아니라 righteous 이렇게 읽고 virtuous 이렇게 읽고요. 여기 보면 춘향이에요. 춘향. 춘향 is the epitome of a virtuous woman. 그런가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나 봐요. 몇 살에 뭐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연애 막 너무 일찍 하고 있고 거기 썩.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은 네 번째 줄에 남의 말을 쉽게 믿는 발음하면 gullible. 다음 were you born yesterday? 이렇게 물어봐요. Any? 이러는 거죠. were you born yesterday? 얼마 전에 식당에서 밥 먹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요새 하루에 막 16시간씩 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16시간을 잔대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던 사람이 신생아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 내려와서 몹시 불쾌한 발음하시면 obnoxious. noxious만 해도 해롭다는 거고 부정어가 앞에 없으니까 obnoxious는 오비가 더 강조해줘서 아주 불쾌하다가 됐고요. 그다음에 해충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발음은 pernicious요. pernicious virus known as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러면 내일은 90일부터 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하루에 10개씩 하려고 딱딱 맞춰볼게요. 예, 내일 뵙죠. 예,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